안녕하십니까. 철부지 알바생만도 못한 재판장의 처신과 이모저모 난장판처럼 된 법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법원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곧 바뀌게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임 행정처장으로 사법연수원 21기인 천대엽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김상환 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오는 15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8일에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행정처장을 교체할 예정이었지만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행정처장의 교체가 필수적이라는 여론을 감안해서 그 교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천대엽 대법관을 행정처장으로 검토했지만은 천 대법관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양해 오다가 최근에서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인사주무 담당자인 행정처장이 교체되지 않자 법조계에서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행정처장이 짜는 인사안으로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우려하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체제에서 일부 좌경화된 판사들의 재판 지연을 보아온 국민들로서도 매우 못마땅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관이 업무를 기피한다거나 늑장을 부릴 경우에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원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의 실천적 의지가 천대엽 신임 행정처장 기용에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 대법관은 지난 2021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임명됐지만 법원 내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진영에 몰입되어 있지 않는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천 대법관의 청렴 코드가 잘 맞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임명될 때 공개된 재산이 2억 7,400만 원 정도로 고위 법관 144명 가운데 가장 하위에 속했답니다. 그리고 펜앤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부장 시절에는 경기도 오포 전셋집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까지 매일 버스를 타고 편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런 점에서 자신과 유사한 천 대법관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그만둔 뒤 일반적인 로펌 대신 성균관대학교 로스쿨행을 선택했습니다. 천 신임 행정처장의 임명으로 법조계에서는 당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황당한 판결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몰려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특정 연구회 소속 출신이거나 호남 출신 판사들로 인해 재판이 계속 지연되어 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많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판 지연 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도 특정 진영에 경도된 판단을 내린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신임 천 행정처장의 임명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균형 감각으로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합리적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처장은 재임 중 대법원 재판을 맡지 않습니다. 하지만 맡은 임무는 막중합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행정처장은 늘 문재인 정부의 편에 서 있었다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공수처장 후임 추천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현재 김상환 행정처장이 여당 서양의 특정 후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신임 천 행정처장의 임명으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법관 인사가 단행돼 재판 지연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재판을 지연시킨 대표적인 판사로 도장이 찍히게 됐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의 재판 3개 가운데 가장 먼저 2022년 9월에 기소된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결론도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기도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더욱이 담당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도 이재명의 피습을 구실 삼아 자기가 앞장서서 공판 기일을 2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사표를 내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재판부는 재판 일정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지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더 미루어지게 됐다며 뒷소리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4월 총선 전 1심 선고도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지만은 이재명의 피습과 재판장 변동 등의 변수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진행된 증거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고까지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막힌 일 아닙니까? 국정과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건의 재판장인 중앙지법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30년 가까이 해온 일이 어떤 일이었으며 왜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고 해왔단 말입니까? 아무 사명감도 책임도 없이 일을 뭉기적거리다가 그냥 내동댕이 치고 벌떡 일어나더니 철부지 알바생입니까? 노점상입니까? 지금 알바를 뛰고 노점상 하는 분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밥 굶어 죽기 십사입니다. 이 양반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강행 규정을 둔 사실도 무시했다는 건지 몰랐다는 건지 모르지만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왜 가지고 뭉개다가 지 마음대로 공판 기일을 2주일이나 연기해 놓고 사표를 냈다니 세상에 그렇게 무책임하고 법원과 동료 판사들에게 구정물을 씌워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막대간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직업군 가운데 그래도 판사만큼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겠거니 해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하는 짓들과 펑크 내는 것들을 보니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거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재판장이란 사람이 철부지 알바생만큼의 책임감도 없이 국정과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었다니, 더구나 도저히 문기적거릴 수 없을 정도로 급하고 중대한 일을 중간에 패대기 쳐버리고 뻘떡 일어나 집으로 가버리겠다니, 자기가 저지르는 일이 옳고 그른 줄도 몰랐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남의 잘잘못에 대해 재판장 노릇까지 했다는 건지,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서할 일이 아닙니까? 뒷근육으로 그에게 돈을 받아먹고 재판 거래를 한 대법관 놈이 없나? 죄를 보고 구속적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아니면 누구 편인가를 봐가면서 구속적부를 가리는 판사놈들이 없나? 별 망둥이 꼴뚜기 같은 판관놈들이 다 있으니 조 대법원장님께서 법원 질서 바로 잡으시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참 딱하고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